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미이자 마케터 김용미라고 합니다. 네. 서울 어디에 사세요? 네, 저희는 홍은동이라고 서울에서 좀 서쪽이에요. 저도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름다운 곳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네, 저는 마케팅하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 마케팅 계속 하고 있었고 계속 회사에서 특정 브랜드를 담당하거나 저희 회사의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비슷한 일을 이제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갑자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자면 저는 이제 아빠와 저랑 관계가 되게 좀 돈독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 이제 어떤 해변가에 놀러 갔었는데 아빠가 저를 이렇게 안고 저를 이렇게 막 안아주셨는데 제가 햇살을 등에 지고 아빠가 햇살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아빠의 얼굴 봤었던 그 순간이 제가 자주 기억이 나요. 요즘에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아빠의 행복한 얼굴 그걸 떠올리는 제가 또 행복해지는. 가장 슬펐던 순간. 슬펐던 순간 사실 저는 그 외국 계신 분들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사셨어요. 그 이제 저희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뭐 무서운 일이 아니라 원래 저희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인데 아버지가 3살 때 이제 저희 한국으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시면서 가족이 되게 작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셔서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세상에서 돌아가실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이제 어떤 장례 일정이나 그다음에 무덤 같은 거 죽음을 목도했었던 적이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가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습니다. 해피차일드였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본인이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애야? 저는 약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늘 이렇게 뭔가 충만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말은 아니고 만족은 뭔가 비교해서 그런 것 같지 무슨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는 약간 항상 차고 찰랑찰랑하거나 좀 약간 넘치는 여러 면이 있어서 그랬었던 충만한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본인이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는지 어떨 때 그런지 어떤 최근에요? 식으로 프로세스 하시는지 보통 일상적에서 보통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화가 나거나 그런 적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질곡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돌아섰고요. 제가 부족하거나 저 스스로에게 화날 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좀 많이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다독이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나 화나는 부분 많지만 이제 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어렸을 때 혹시 어떤 꿈을 꿨는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약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떤 성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조금 더 키워서 야구 선수단을 운영하는 구단주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야구 아직도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히 숙명처럼 LG 트윈스를 좋아하고 참고로 저희 아이는 엄마에 대한 반항심 그거 하나만으로 두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다른 구단을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에요. 아들. 네. 그럼 방탄소년단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방탄소년단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 마케팅 선배가 있는데 한참 선배세요. 연배가 좀 있으신. 그래서 이제 조찬 모임을 보통 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CEO급 분들은. 근데 그 조찬 모임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책을 쓰신 기자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선배님이 특별히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침 6시 반에 하는 조찬 모임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마케팅 하는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를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이를 깨워서 빨리 밥 먹고 가라, 엄마 지금 진짜 중요한 조찬 모임에 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조찬 모임에 특강에서 그 특강 강사분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알게 됐고, 그분의 책을 사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 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책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키워드로 다른 책을 찾았는데 너무 제가 행운아인 게 그 책이 이제 이지영 선생님의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이어서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팬이었다가 아미로 이제 등극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혹시 그 기억나죠? 나 진짜 아미 맞구나라는 느낌. 저도 약간 입덕 부정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또 참고로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그 통장을 만들려고 모 은행에 갔더니 뭐 따님이 따님 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건데요 막 이럴 정도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철에서 유튜브 막 보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의식할까, 의식하지도 않는데 막 핸드폰 이렇게 내려놓고 뭐 안 본 척하고 이런 입덕 부정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미로 된 거는 제가 마케터로서 우선은 방시혁 PD라는 전략가이자 마케터를 너무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가와 마케터이자 마케터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우주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행운이거든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런, 저는 그때 이제 프로덕으로 봤거든요. 좋은 상품으로 봤을 때 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현상을 팬이 아닌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건 사실은 저만 손해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아미가 된 거는 아미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전 교회를 다니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꿈꾸는 그런 선한 행동들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미에 빠져서 아미가 된 케이스. 네. 이 방탄소년단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너무 많이 미쳤죠.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아미다. 죄송해요 이거. 영국의 아미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의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미디어의 영향인데 막 금발에 영국 악센트하고 뭐 이런 식의 영국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만난 영국 아미들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다양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한 그룹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쪼개져서 한 명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식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게 결국은 이제 아미 덕분이고 방탄 덕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의 나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살고 있는 뭐 연령층의 어느 때의 여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를 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를 나 한 명으로서 나 스스로도 보게 되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되고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항상 물어봐요. 어디 덕질을 하냐. 그럼 저는 훨씬 가산점을 줍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활동을 한다, 팬덤 활동을 한다, 뭐 홈마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자세하게 물어보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팬덤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노래 중 최애곡은? 이거 진짜 가장 하면 안 될 질문이라고 하는데 네, 왜 하는지 저는. 어려운 질문. 네. 지금 이 순간의 최애곡은, 딱 지금 이 순간의 최애곡은 사실은 제가 진짜 최애곡 중에 하나는 팔도강산인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본인의 고향에 사투리를 쓰는 게 암묵적으로 되게 금지당해 왔었거든요. 항상 스탠다드인 서울말을 쓰는 게 가장 이지적이고 뭐 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국어잖아요.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정말 자기 마음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사투리를 랩으로 쓰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통쾌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통쾌함을 그렇게 하라고 되게 이렇게 또 응원을 해준 기획사의 어떤 그 시절의 어떤 결정 생각했을 때 그런 호기로움이 지금의 방탄에 있지 않았나 해서 최애곡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꾸는 꿈이 있다면? 아, 지금 꾸는 꿈은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제 포스팅에도 썼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아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도 쓴 이유가 저는 죽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자지도 못하고 늘 울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는 누워있으면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관에 담기고 관이 땅속에 내려가고 관 뚜껑 위로 흙이 떨어지는 이거를 매일매일 시뮬레이션 하면서 막 울면서 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고 한창 재밌는 20, 30대는 나랑 죽음이랑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나랑 죽음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매일매일 지금이 막 너무 중요하고 막 거기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시기를 지금 지나서 제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10년씩 한 2번 정도 살면 건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라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날 잠들었을 때 오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뿌듯해.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을 만난다면 이렇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으로서 지금 10년을 지내고 앞으로도 어느 순간까지 방탄소년단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룹으로서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인생을 또 다른 스케치북에 그려가기를 정말 바란다고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덕분에 함께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